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32살의 여자입니다.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황당한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말로 설명하기엔 어처구니 없는 저희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시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해보자면 젊은 시절 해병대를 나오셨다고 하는데 좋게 생각해보면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신 분이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입만 열면 해병대 이야기를 하며 사태 파악 못하는 꼰대라고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시아버지와 직접 마주쳐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피곤하고 무슨 말을 하던 어떤 상황에서든 매번 입만 열면 군대 이야기로 이어지시는 분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렇게 글로 쓰면서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아들이나 사위는 물론이고 며느리인 저한테까지 군기를 잡으려 하시는 바람에 집안 모든 가족들이 시아버지의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 속 썩일 정도로 말썽 부려본 적 없고 단 한 번도 크게 혼난 적 없이 착한 딸로 살았어요. 그런데 시집와서는 허구한 날 시아버지에게 얼차려 아닌 얼차려를 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시키는 것 같아서 저도 대충 분위기를 맞춰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고 여기가 해병대 캠프를 온 건지 시댁에 온 건지 구별도 안 가는 정도가 되어 가더라고요. 시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희 결혼할 때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정부모님께서 딸 시집 보낸다고 전세 주고 있던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저희가 그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모양새가 제가 집을 해오고 남편이 혼수를 해온 게 되더라고요. 친정에서는 결혼하고 애 낳으면 큰 차가 필요하게 될 거라면서 남편이 타고 다니던 8년 된 소형차가 너무 위험하고 오래됐다며 국산 중형차로 돈을 보태 바꿔주기도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년 만에 제가 아들을 낳은 뒤로는 저희 친정엄마가 아이도 자주 봐주고 계세요. 제가 집안의 막내딸이라서 그런지 친정부모님에게 너무 많이 기대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친정과 가까이 살게 되고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님에게 아직까지도 기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시댁보다는 저희 집에서 훨씬 많이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시고 더 많이 챙겨주고 신경 써주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사돈댁에 여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안 해줘도 된다며 대놓고 좋아하십니다. 저희 친정집이 딸만 셋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항상 시댁에게 다 맞춰주려고 하시고 더 많이 챙겨주시면서도 티를 잘 내지 않으셨는데 저희 시아버지는 제가 아들 낳았을 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집에 아들이 없으셔서 든든함을 모르고 사셨을 텐데 이제 제 아들을 사위가 아닌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해병대 스타일로 제대로 교육시켰어요. 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황당해하셨지만 그저 농담이려니 생각하시고 별다른 대꾸는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저희 친정과는 다르게 시댁에는 아들만 둘입니다. 그나마 첫째 아주버님 결혼할 때는 장남이라고 해서 시댁 집안 살림 다 끌어다가 전셋집이라도 얻어준 걸로 아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는 남은 돈 없다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집에서 아파트를 해주시니까 그제서야 마지못해 혼수할 때 보태라며 조금 돈을 내어주시긴 했어요.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긴 했어도 그런 건 큰 문제 삼고 싶진 않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저와 남편 둘이 좋아서 하겠다고 한 건데 어느 집이건 여유 있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원만하게 넘기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시아버지의 생신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하필이면 시아버지의 생신과 친정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딱 하루 차이예요.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 금요일이고 아버님 생신은 원래대로라면 목요일인데 저희가 평일에는 맞벌이 하느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말인 토요일에 미뤄서 하기로 된 상황이었어요. 친정부모님 결혼기념일에는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넘어갈 생각이라서 제가 금요일 퇴근하는 길에 친정집에 들러서 꽃이랑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예고도 없이 금요일 저녁에 야근을 시키는 바람에 너무 늦게 끝나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시아버지의 생신을 다 챙겨드리고 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깐 친정에 들러서 선물을 드리고 축하해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남편은 토요일 오전에 자기 친구들이랑 급한 약속이 생겼다고 해서 일단 저 먼저 준비한 선물과 용돈을 챙겨들고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저녁 약속이었기 때문에 일찍 갈 필요는 없었는데 너무 늦게 갔다가 저녁만 먹고 바로 빠지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일부러 2시간 정도 일찍 방문했습니다. 제가 시댁에 방문했을 시간이 3시가 채 안 된 시간이었고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운전해서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일단 시아버지에게 준비해온 선물을 먼저 건네드렸어요. 아버님은 뭘 이런 걸 다 사왔냐고 하시면서 선물과 용돈 액수를 확인하시고는 흡족한 미소를 띄우셨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녁 준비하시는 것도 옆에서 도우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제 남편과 아주버님네 부부가 도착했고 생신상을 하나 가득 차려놓고 본격적인 시아버님의 생신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재롱도 보시고 아주버님도 준비해간 선물도 드리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의 생신 파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봤더니 어느새 시간이 7시가 넘었길래 저는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선물 드리러 가기로 한 약속이 생각나서 일어날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님 생신날 중간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자식들보다도 먼저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드렸잖아요. 한동안 눈치를 보다가 시아버지도 많이 취하시고 분위기도 슬슬 정리하는 느낌이라 먼저 일어나겠다고 인사드렸는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제게 아니, 너는 아직 저녁 식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겠다고 먼저 일어나? 라고 언성을 높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짓말로 둘러대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서 전부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친정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바로 어제였는데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잠깐 들러서 선물 드리려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면서 어디서 그렇게 배워먹었어? 너는 우리 집안이 우습냐? 별일 아닌 일에 화를 내시면서 갑자기 제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저는 너무 황당했고 처음에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진짜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장난인지 그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술에 많이 취하셨다고 해도 며느리에게 설마 온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얼차려를 시키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에도 군대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셨어요. 자기는 군 생활을 해병대를 나왔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곳을 나왔다 하시면서 북쪽이랑 아주 가까운 곳이었기 때문에 군 생활하며 위험한 순간을 몇 번이나 넘겼다고 자랑스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의 이야기로도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형과 본인에게 군대식으로 교육을 시키셨고 학창 시절에 시험 성적이 안 나오면 엎드려 뻗쳐를 한다거나 요즘은 진짜 군대에서도 하지 않을 원산폭격 같은 걸 자주 하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걸 시켰다가는 8시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냥 부모님이 때리면 맞던 시절이라 남편도 시키는 대로 하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자기 자식도 아니고 며느린데 어떻게 저한테까지 그런 걸 시킬 수 있나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아무튼 아버님이 시키는 얼차려에 우물쭈물하고 가만히 있자 시아버지가 더 화가 나셨는지 엎드려 뻗쳐! 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주버님네 부부도 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 아들 보는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하니 너무나도 수치스러웠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은 처음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킬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버지가 장난으로 그러시는 건 줄 알고 하지 마시라고 말을 하며 앉아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시아버지를 뜯어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놀라셔서 이게 무슨 추태냐며 저보고 빨리 나가라고 하시고 우리 아들은 옆에서 울고 완전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완전 술에 취해 얼굴이 시뻘겋게 되어 비틀거리시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남편이 아버님 손발을 붙들면서 저한테 빨리 아들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간신히 정신 차리고 아들 끌어안은 채 시댁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너무 놀라고 화가 났지만 당시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취한 아버님을 상대하는 사이에 아들과 함께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저희 부모님 얼굴을 보니 그때까지 참아왔던 서름이 밀려왔어요. 너무 놀라기도 놀랐었고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저 결혼식하는 날 빼면 부모님 앞에서 운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아이 데리고 나타나서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오자 친정부모님은 깜짝 놀라셨고 남편이랑 제 사이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로 아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후 저희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황당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털어놨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황당함에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저희 집 분위기는 절대 시댁 같지 않았어요. 일단 저와 제 언니는 부모님 속을 크게 썩인 적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모범생 축에 드는 쪽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문제 일으켜서 부모님을 학교에 오시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딸 많은 집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희 집은 항상 즐거운 분위기였고 아버지는 능력 있고 자상하시고 딸들을 공주님처럼 대접해 주셨어요. 특히나 저는 막내딸이어서 아버지가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막내딸이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진짜 황당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사돈어른이 조금 고지식한 면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분노하셨고 1시간쯤 지나 저와 아들을 데리러 온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시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우리 부모님에게 자기가 아버지 대신 사과하겠다며 무릎까지 꿇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고 그 덕분에 일단은 친정부모님도 그냥 참고 넘어가시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남편은 자기가 아버지 대신 사과한다면서 저한테까지 어찌나 잘못했다고 빌던지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 거라는 통에 남편이 뭔 잘못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 시댁은 저 혼자 가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아버님께서 술 드시는 것 같으면 상황 불문하고 먼저 일어나기로 했어요.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대충 넘어가는 듯 했어요. 제가 직접 시아버지에게 사과를 받거나 뭔가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들은 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한 마음이 남긴 했지만 시아버지인데 어쩌겠어요? 며느리인 제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뒤로하고 제 생활로 돌아가서 다시 열심히 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전화가 와서 주말에 사돈 어른과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약속 좀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마 제 일 때문에 만나서 따지시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아버지께선 그런 거 아니라면서 사돈 어른께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저녁 약속 좀 잡아달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오랜만에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 아버지가 뵙자고 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 양쪽 부모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때문에 아빠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두 분이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 노심초사 걱정이 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의 성격도 괄괄하신데 지금까지 살면서 화내는 거 한 번 제대로 못 본 우리 아빠가 상대가 될까 싶었습니다. 아무튼 두 분 식사 약속을 잡아드리고 아빠에게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여러 번 드렸고 아빠도 이 나이 먹고 싸우기는 뭘 싸워? 그냥 사돈끼리 밥이라도 먹고 친하게 지내는 거지. 라고만 말씀하시고 저는 부모님들끼리 무슨 일이라도 날까봐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결국 두 분의 약속한 날이 되었고 한참 동안 아빠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저는 발을 동동 구르며 아빠의 연락만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에게 여보, 혹시 두 분이 식사하시다 말고 멱살 잡고 싸움이라도 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약속 장소에 한번 가보겠다고 옷을 입고 집을 나서려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스런 마음에 저도 같이 가겠다고 남편을 따라 나섰고 결국 저희 아들까지 우리 세 가족 모두 아버지도 식사하는 장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집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고급 일식당이었는데 차마 안으로 들어가 보진 못하고 가게 밖에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무 일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두 분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으로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20분쯤 지났을 때 양가 아버지와 처음 보는 낯선 아저씨 한 분과 함께 웃으면서 같이 식당을 빠져나오시고 있었습니다. 얼핏 봐도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는 게 뭔가 이야기가 잘 풀렸나 싶어서 다행이었어요. 괜히 들키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서 몰래 차를 돌려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친정아빠가 남편의 차를 알아보고 저희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윤서방, 아니 너희 가족이 여긴 무슨 일로 왔어? 저는 차마 아버지들끼리 싸울까봐 걱정된다고 할 수는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는 말로 둘러댔고 어차피 마주친 김에 인사는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렸어요. 아빠는 옆에 함께 서 있던 처음 보는 아저씨를 제게 소개시켜 주시면서 이쪽은 오래된 아빠 친구야.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진짜 오랜만에 한번 보는 거야. 여긴 내 딸이고 이쪽은 우리 사위. 인사해. 아버지는 술이 얼큰하게 취해서 기분이 좋아 보였고 아버지의 소개로 처음 보는 아저씨와 우리 가족은 다 같이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 보는 아빠의 친구가 왜 시아버지와 만나는 자리에 오신 건지 그걸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친정아빠가 시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어른, 마침 이렇게 식구들이 다 모였으니 아까 저희끼리 이야기한 거 있지 않으셨죠? 우리 아빠의 말에 시아버지가 당황하는 얼굴이 되어 헛기침을 하고 계셨고 저는 아직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두 어른들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우물쭈물 뜸들이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며느라가 내가 그때는 너무 술에 취해서 그만 너한테 큰 실수한 것 같구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다. 그동안 서운한 게 있었다면 마음 풀어라. 미안하다. 라고 깔끔하고 담백하게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있는 아빠는 흡족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거 보십시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니 저희에게 먼저 갈 길 알아서 가라고 하시고는 어른들 셋은 다시 뭉쳐서 2차를 하신다고 가셨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도 남편조차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만 하더라고요. 분명 며칠 전까지는 남편이 그때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만 꺼내도 시아버지가 역정을 내시고 저보고 먼저 찾아와서 사과하라고 하셨다는데 갑자기 무슨 일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가 변하신 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시아버님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느껴졌고 과정이야 어떻게 됐건 저는 오해를 풀고 원하는 것을 얻어냈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정아빠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처음 보는 아저씨는 과연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나중에 아빠에게 물어보는 수밖엔 없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받으시길래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어제 새벽까지 저희 시아버지와 함께 술을 드시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친정엄마를 통해 들은 그날의 진실은 그때 아빠 친구라고 소개시켜줬던 분은 아빠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아버님과 똑같이 해병대를 나오신 분이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입만 열면 본인은 해병대 몇 기수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마침 해병대를 나온 분이 계셨고 기수도 그분이 시아버지보다 높은 기수라고 하는 겁니다. 저야 군대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쪽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남편이 말해주기로는 기수가 하나라도 더 높으면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해야 할 정도라 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날 술자리에서 저희 시아버지는 입도 뻥끗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다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아빠가 시아버지에게 사돈어른이 보시기에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막내딸도 30이 넘었습니다. 식구들 다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군기 잡으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점잖게 이야기하셔서 시아버지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셨다네요. 그 뒤로 지금까지 시아버지 입에서 해병대 이야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절대로 군대의 군자로 꺼내지 않으시고 다시는 저나 아들들에게 군기를 잡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 나라에 사는 국민으로서 군대 다녀와서 나라 지켜주신 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저희 남편도 파주에서 포병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군대 이야기만 나오면 진절머리를 치면서 본인 고생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놔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번 똑같은 레파토리에 지겹기도 하지만 오죽 힘들었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에 지루한 군대 이야기도 끝까지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특히 저희 시아버님처럼 해병대 자부심을 부리는 거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가지 않게 적당한 선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 앞에서까지 군대 후임처럼 대하시려고 하면 정말 이번 일처럼 큰 코 다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한테나 저한테나 크게 실수하고 살아온 적 없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정신 나간 집구석이랑 얽혀서 결혼까지 할 뻔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이 정도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줄 몰랐었는데 남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세상에 나 같은 등신이 또 있나 싶네요. 제발 다른 분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다 듣고 제 욕을 해도 좋으니 한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로 34살이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건 이번 결혼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원래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는 저쪽 예비 시어머니의 요구도 원래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싶어서 그냥 묵묵히 다 들어줬습니다. 원체 그쪽 어른들은 몸이 자주 아프신 분들이고 병원도 허구한 날 다니셔서 허약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고 하니 정도껏 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는 제가 너무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남자친구건 예비 시어머니건 아주 입만 열면 그놈의 조건을 따지는데 솔직히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더 손해인지를요. 허구한 날 병원 들락거리는 병든 홀어머니에다가 예비 신랑 밑으로 딸린 동생만 줄줄이 둘이나 더 있는 집구석 사정에 정작 예비 신랑은 집안의 장남인데다가 그동안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고 모아둔 재산은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지금 어머님과 동생들이 살고 있는 그 전셋집이 재산의 전부랍니다. 그마저도 오래된 낡은 빌라인데다가 전세 대출 빼고 나면 6천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그 돈은 시댁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돈이었고 저희 결혼하는데 한 푼도 빼서 보탤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건 남편과 바로 밑에 여동생 한 명이 전부였는데 그나마 여동생은 월급으로 200만 원 정도 벌면서 자기 앞가림 정도나 하는 수준이었고 제 남자친구가 연봉 4천 정도를 받고 있었어요. 연봉 자체로만 보자면 크게 부족한 건 아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지금껏 모아놓은 돈 한 푼 없을 정도로 시가 식구들이 제 예비 신랑의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남들하는 건 다 따라하면서 살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온 식구들이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고 1년에 한두 번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도무지 돈을 아낄 줄을 모르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제 남자친구가 올해 33살인데 그 나이 먹도록 모아놓은 돈이 한 푼도 없겠습니까? 지금까지 죄다 어머님과 동생들이 다 가져다가 펑펑 쓰면서 살았더라고요. 반면에 저희 식구는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 이미 20대 중반에 독립해서 혼자 나가 살고 있고 직장도 공기업을 다니고 있어서 연봉도 빵빵하고 미래도 안정적입니다. 나중에 남동생 장가갈 때 해줄 아파트를 부모님이 미리 해주셔서 그거 받고 나가서 지방에서 살고 있어요. 제 부모님은 몇 년 전까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일하기 싫으시다고 해서 다 정리하시고 시골의 전원주택에서 유유자적 편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서울에 오피스텔 2채와 원룸 건물 1채를 갖고 계시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만으로도 생활비와 부모님 노후 준비는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이 갖고 계셨던 오피스텔 1채를 제 명의로 돌려주셨고 지금도 거기에서 살며 회사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돈도 꽤 많이 모았어요. 연봉 자체만으로 보면 남자친구랑 제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모은 돈만 2억이 조금 넘습니다. 다만 제가 저 남자보다 대외적인 시선에서 부족한 것 딱 하나를 꼽자면 나이입니다. 제가 남자보다 1살 더 많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1살 차이 연상연하는 큰 흠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거 서로 다 알고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큰 상관이겠습니까? 처음에는 저도 연하라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 전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는 최소 한 살이라도 저보다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젠 연하가 아니면 남자를 만날 수가 없는 건가 싶은 자괴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끈질긴 구애와 설득에 마음을 열었고 연애하는 동안은 참 좋았어요. 사귀기 시작하면서 남자친구의 집안 배경도 알아가게 되고 집안이 조금 부족해도 남자가 성실하니까 우리 둘이 사는 건 큰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연애 초반에는 결혼 생각까진 전혀 하지도 않았고 2년 정도 만나다 보니 그때는 서로 나이도 적지 않았고 정이 들어버려서 결혼해야겠다 싶었죠. 지금까지 제가 사회생활도 나름 오래 했고 사회 경험도 해볼 만큼 해봤는데 왜 결혼에 대해서는 대충 할 때가 됐으니까 별 생각 없이 진행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핸드폰을 하나 사더라도 제조사, 가격, 카메라 배터리, 보증기간 등등 꼼꼼하게 따지면서 사는데 왜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를 만나면서 외모, 집안 조건, 학벌 등등 보고 따져봐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내 말 잘 듣는 착한 남자고 서로 홍기가 꽉 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남자와 결혼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완전히 파토가 나버린 지금에 와서야 그 모든 조건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더라고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싶어요. 제 나이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연애는 1년 6개월 정도만 했어요. 연애 시작한 지 1주년 만에 남자친구가 먼저 제게 빨리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둘 다 나이를 먹어가는데 시간 끌 필요 있냐면서요. 그때는 왜 그렇게 서두르는가 싶었는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 저희 집이 여유가 있고 제가 서울에 오피스텔을 자가로 가지고 있는 걸 알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는 이 오피스텔은 부모님이 주셨기 때문에 대출 한 푼도 끼지 않은 완전 자가인데다가 제가 은행에 적금과 펀드로 2억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 남자친구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돈은 제가 2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안 먹고 안 쓰고 모은 돈이었고 저한테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서 꼭 양쪽의 형편이 같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반드시 남자라면 집을 해와야 하는 법도 없죠. 그냥 서로가 좋고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면 서로의 능력에 맞게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물론이고 그 엄마라는 사람이 제가 가진 재산과 오피스텔이 그렇게도 탐이 났었나 보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의 엄마와 셋이서 식사를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결혼하면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처분해서 시댁집 사는데 보태달랍니다. 이건 진짜 무슨 경우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딱 잘라 거절했고 지금 오피스텔이 제가 다니는 회사랑 가깝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냐고 곤란하다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 쪽 어머니의 입장은 어차피 오피스텔은 아파트도 아니고 살아봐야 저희 둘밖에 못 살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 낳을 생각하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하더라고요. 지금 어머니 살고 있는 전세금 빼고 제 오피스텔 팔아서 돈을 합치면 남은 시댁 식구들이 살만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면서 다 함께 아파트에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제 돈으로 자기 식구가 살 집을 얻어서 모시고 살라는 소리밖에는 더 됩니까? 그 집안 전셋집 빼봐야 은행 대출 갚고 나면 6천만 원 정도 남을 텐데 제 오피스텔 시세가 최소 3억 가까이 합니다. 제가 돈으로 아파트 얻어서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동생들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일단 그 앞에서는 부모님 핑계를 대며 적당히 거절했고 나중에 남자친구와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내 집 팔아서 합치고 다 같이 살자고? 난 절대 어머님 모시고 살 생각 없어. 그런데 자기 동생들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자는 거야? 그러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엄마는 절대로 시집살이 시킬 사람이 아니라네요. 그런 말은 누구나 다 합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은 다 착하고 인자하시겠죠.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식들 입장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제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동생들 하나하나 자기 자식만큼은 끔찍하게 아끼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식일 때 말이지 남의 자식인 저까지 그렇게 생각하시겠나요? 게다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시어머니는 결국 남일 뿐인데 한 집에서 편하게 같이 살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건강도 좋지 않아서
허구한 날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집안 살림을 맡겨놓고 속편히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끝까지 남자친구에게 당신네 식구들과 합가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뛰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이 결혼은 하지 말라며 반대하셨어요. 특히 아빠는 자기가 사준 집을 팔아서 왜 시댁이랑 같이 살라고 하냐면서 그럴 거라면 도로 가져가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부모님까지 나서서 반대를 하시고 결혼이 파토날 위기에 처하자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하더니 며칠 후에 남친 엄마와 함께 또 셋이 만났어요. 내가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혼자 다니겠니? 같이 사는 게 정 싫다면 너네가 우리 집 근처로 신혼집을 얻어라. 남자친구는 옆에서 계속 오피스텔 팔고 넓은 집 구하면 안 되겠냐고 헛소리를 하고 있고 진짜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정도 다 떨어져 버릴 정도였죠. 제가 사는 오피스텔은 지금 당장 월세를 내놔도 바로 사람이 들어올 정도로 인기가 좋은 물건입니다. 실제로 아빠가 매입했을 때보다 가격도 더 많이 올랐고요. 회사 근처에 멀쩡한 내 집 놔두고 어디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으라고 하면 서울 외곽에 쓰러져가는 빌라로 들어와 매일같이 시어머니 마주치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신혼집을 시댁과 남편에게 구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마침 제가 살던 집이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제 오피스텔에서 신혼살림 차리겠다 했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자기 식구들만 생각하면서 제가 양보하고 제 돈으로 자기들 편한 대로 하려는 게 너무 괘씸했어요. 그전까지는 진짜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조금 기분 나쁜 요구를 해도 그냥 어지간한 건 다 맞춰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 집 엄마가 제게 전화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거나 딸기가 먹고 싶다 같은 소리를 하면 주말이나 퇴근길에 사다가 남자친구 통해서 보내드리기도 했었어요. 제가 먼저 자기 부모에게 잘하면 남자친구도 그걸 보고 저희 부모님께 똑같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제 남자친구에게 공깃밥 한 그릇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상견례 때도 6명분의 식사 예약을 저보고 하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돈 보내주겠다면서요. 그리고는 저희는 부모님 두 분과 제가 나갔고 남자친구 쪽에서는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과 그 집 둘째 딸이 나왔어요. 식사하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기분 좋은 자리라며 술도 한 잔 시켰는데 나중에 상견례 끝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식사비를 안 주길래 결국 제가 먼저 달라고 이야기했더니 그제서야 깜빡 잊었다며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대충 안 주고 뭉개면서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마저도 식대가 30만 원 정도 나와서 절반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술은 아버님이 시키셨잖아. 술값까지 내가 반을 줘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그냥 식사비 절반만 받았어요. 당연히 술을 저희 아버지가 주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것이 맞겠지만 제가 평소에 예비 시어머니에게 식사 대접한 게 얼만데 돈 10,000원 더 내는 게 그렇게 아까웠나 싶었어요. 그런데도 그 집에서는 제가 남자친구보다 나이 1살 더 많은 게 아주 큰 대역죄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제 얼굴 볼 때마다 트집을 잡으시고 자기 아들이 너무 착하고 싫은 소리를 못해서 결국엔 나이 많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저를 깎아내리고 후려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봐야 그 아들 나이가 33살이고 제가 딱 1살 더 많습니다. 아들이 판검사 의사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한 푼 없고 버는 족족 전부 자기 식구들 뒷바라지하는데 다 쓰고 있으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아들 앞세워서 장사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결국 며칠 전에 남자친구에게 우리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자고 얘기하면서 사실상의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자 남자친구는 본인이 자기 엄마를 설득해보겠다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옛말에도 있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친구 하나라면 몰라도 그 어머니란 사람이 고쳐지겠어요? 60이 넘은 나이까지 평생 저렇게 사셨을 텐데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리 착하고 능력 있는 33살 아들을 본인이 좋은 선자리 주선해서 어리고 능력 있는 여자한테 장가 보내시고 저는 앞으로 혼자 노처녀로 살랍니다. 이전까지 결혼을 서두를 생각도 없었고 특히나 어린 신랑을 돈으로 사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제 오피스텔이 탐이 나신 건지 제 돈이 탐난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 앞세워서 그게 무슨 거지 같은 심보인가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파혼 통보를 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정말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이야기해드리면 나이 먹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까봐 불쌍해서 데리고 살까 했더니 못 배워먹고 버릇 없는 꼬라지가 안 되겠다고 하시네요. 저도 이제는 모두 다 끝내기로 한 상태라서 그런 이야기 듣고 참지 않았어요.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데리고 살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 잘난 어린 아들이랑 6천만 원짜리 빌라에서 온 식구들 끌어안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제게 전화해서 큰 소리로 호통치시면 제가 잘못했다고 눈물 흘리며 싹싹 빌 줄 알았을 텐데 하고 싶은 말과 속에 있던 말을 다 해버렸더니 그쪽도 참지 않고 온갖 욕을 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나이만 많지 누나가 되어서 이해심이 하나도 없다면서 저 같은 여자는 며느리로 볼 생각 처음부터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나이에 성질머리까지 고약해서 시집이나 갈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네가 얼마나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사는지 보겠다고 끝까지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기 싫어서 네네 대답만 하고 말았고요. 제가 나이가 남자친구보다 한 살 더 많아서 이해심이 많았을 거라면 본인께서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왜 그렇게 이해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결혼 이야기는 그대로 물 건너가고 파토가 났고 남자친구와 관계는 진짜 끝이 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란 놈은 제가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는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엄마 편을 들던 놈인데 이제 와서 결혼 다 엎어지고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으니까 제게 울면서 전화하더니 자기가 미안하다고 엄마 일은 대신 사과할 테니까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면서 빌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이젠 전혀 곱게 보이지 않아요. 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오피스텔이니 현금이니 가진 것 하나 없었으면 그때는 결혼이 아니라 저랑 만날 생각조차 안 했겠죠. 처가 덕 보고 마누라 덕 봐서 본인 식구들 호의호식 시켜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풀리니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이전까진 제가 나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 적 별로 없었지만 이번 일로 확실하게 느꼈네요. 여자 나이 30대 중반이면 진짜 본인이 능력이 있건 모아둔 재산이 있건 개밥 그릇만도 못한 취급을 하는 덜 떨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걸요. 그것도 같은 여자인 남자친구의 어머니한테 당하니까 더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이젠 결혼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진짜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남자 생각 같은 건 나지도 않을 것 같고 지금처럼 혼자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제가 버는 돈 오롯이 저한테 쓰면서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